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상해의 한 인기 맛집이 유독성 조미료 아질산염을 사용한 사실이 폭로됐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해의 한 음식점인 화마천당 운남식당이 음식의 외관색을 개선하기 위해 아질산염을 첨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질산염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3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해 황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즉시 불법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며 불법 수익 9,144위안을 몰수하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질산염은 원래 음식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독성이 강한 조미료입니다. 이제 중국인의 식당에 몰래 들어갔다니 정말 소름 끼칩니다. 2024년 11월 18일 상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황포구 시장감독관리국이 위탁한 식품검사기관이 화마천당 운남식당에서 제조한 조미 소고기 안심과 레몬그라스 맛 돼지갈비의 샘플 검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샘플인 안심과 돼지갈비의 아질산염 수치가 모두 보건부의 요구에 맞지 않으며 검사 결과는 불합격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중 안심은 리강 볶음 소고기의 원재료였으며 돼지갈비는 운남 풍미 튀긴 돼지갈비의 원재료였습니다. 이 인기 맛집의 관계자는 요리의 고기색을 더욱 선홍색으로 만들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요리 과정에서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했으며, 이 행동에 네티즌들은 너무나도 악랄하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양심을 팔아먹은 짓입니다. 이런 것을 왜 첨가한 거죠? 요리의 외관색을 조금 더 예쁘게 하여 판매가 더 잘 되게 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됐겠지만 이 물질의 해로운 정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질산염을 과다 사용하면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장기 부전을 초래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 서비스 업체는 절대 이러한 물질을 구매하거나 보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감독관리국이 이를 단속한 후 화마천당 운남식당은 불법 수익 9천 위안을 몰수당하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질산염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아질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암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산소 부족, 어지러움,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에 큰 해를 끼치며 고혈압, 심장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 외에도 두통,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치고 임산부에게는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장기 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식당은 남아있는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한 초과 사용된 식품 첨가제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화마천당 운남식당의 모회사인 상해 화마국 외식관리유한회사는 식품 첨가제를 초과 범위로 사용한 혐의로 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타인과 자신의 해를 끼치는 행위에 공식적인 처벌이 5만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에 많은 네티즌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5만 위안의 벌금과 함께 향후 영업 중 즉시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처벌이 영업을 중단할 필요 없이 첨단 독극물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고작 이런 처벌이라니 정말 웃기네요. 이건 단순히 식품 첨가제를 추가해서 음식에 효과를 내는 문제라기보다는 해로운 정도를 보면 이건 사람을 독살하는 거죠. 최소한 이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체포되어 형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네티즌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식당은 대체 얼마나 큰 뒷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법이 이렇게 느슨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중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체력이 다르다는 건가요?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의 식품 안전 문제는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악덕 상인들을 잡으면 집안이 거들날 정도로 벌금을 물려야죠. 가볍게 처벌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직설적으로 이건 그냥 독살죄 아니에요? 처벌이 끝난 건가요? 왜 범죄를 방조하는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몇만 위안의 벌금으로 끝나다니 차라리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이 벌금을 더 많이 물겠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수익 9천 위안을 몰수하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는데 이 처벌은 마치 시장의 벌주 3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식당 이용객의 생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질산염을 과다 사용하면 신체 전체의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버전인 학정홍 소통기법 아닐까요? 즉, 내 요리를 한번 먹어보세요. 죽지 않으면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 알려진 유명 맛집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식당들은 어떨까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이 이런 잠정 규칙에 따라 침해당한다면 그건 정말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사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중국은 오랫동안 심각한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이른바 과학 볶음밥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복합착색제, 괄호 안에 계량대뒤, 인지질이 적혀있죠. 이게 가장 위험한 물질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계량대뒤 인지질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과 물질을 제공하며 동물의 성장 발육에 중요하고 사료 생산에 이상적인 영양 보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이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건 사료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 돈을 좀 편하게 벌려고 남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하다니. 대체 내가 먹는 게 뭐죠? 게다가 이 볶음밥의 유통기한은 무려 12개월이나 됩니다. 또 길거리 노점에서 팔리는 붕사 돼지고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보세요. 영상 좀 보세요. 지금 어디에 제대로 된 상인이 있나요? 이 여성 좀 보세요. 그날 팔지 못한 고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짝 처리해서 다음날 또 신선한 고기처럼 팔고 있잖아요. 고기 살 때도 조심해야 해요. 신선하다고 해서 좋은 고기인 줄 알면 안 돼요. 어쩌면 그 고기는 며칠이나 된 걸지도 몰라요. 많은 중국인이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배달 음식점의 주방 상황을 살펴보면 아마도 식욕이 확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부 상인들은 정말 악질이에요. 이 주방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보세요. 집에서 하루만 요리 안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치죠. 그런데 이 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싱크대에 면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거 그냥 건져서 그릇에 담아 배달해 줄 거예요. 이 냄비는 뭐 하는 거죠? 기름을 재사용하는 거죠? 정말 지저분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뜨끈한 훠궈의 대표적인 재료인 오리창자와 거위창자에도 심각한 식품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국 언론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최근 신경보 기자는 산동과 하남 지역의 두 개의 육류 가공 회사에 대한 밀착 취재를 통해 그곳에서 가공되는 오리창자와 거위창자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었고 많은 사람이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거위창자 가공 공장을 몰래 취재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고무신을 신고 거위창자와 배설물을 밟고 그걸 혈액 물로 염색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생산 환경은 정말로 더럽고 엉망이었어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오리창자는 그냥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으며 바닥을 씻는 더러운 물과 섞여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발로 밟으며 오리창자를 씻고 죽은 오리를 더러운 오물에서 건져내어 다시 생산 공정으로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서 가공 공장 내에서 작업자들이 오리 창자의 기름을 제거한 후 이를 물이 가득 찬 용기에 넣고 나무 막대로 휘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 이 오리 창자는 냉동하여 세척 불필요라는 라벨을 붙여 포장됐습니다. 다른 작업자는 오리 창자를 씻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오리 창자가 담겨있는 상자에 그대로 버리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몰래 취재한 기자는 심지어 일부 죽은 오리가 오리털과 오염물질이 섞인 배수로에 버려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작업자는 그 배수구에다 소변을 보았고 이후 다른 작업자가 그 소변이 묻은 배수구에서 죽은 오리를 건져내어 아무렇게나 바닥에 버린 뒤 매일 오후에 그 죽은 오리들을 다시 가공 공장으로 보내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들은 전부 충칭 허거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냥 밟아요? 이거 밟는 거죠? 응, 발로 밟으면 더 깨끗해져. 도매 시장에서 사는 냉동 고기는 운이 좋으면 한두 달 정도 된 것이고 어떤 건 2년에서 3년 된 것도 있어. 날짜는 오늘 날짜로 되어 있지만 알코올로 그 날짜를 지우고 다시 새로 쓰면 돼. 이 책임자는 가공 공장이 여러 차례 관련 부서의 단속을 받았지만 공장이 멈춘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동의 이 육류 가공 회사에서 생산된 오리 창자는 중국 여러 지역의 도매 시장으로 유통됐습니다. 산동 빈주, 강소 남경, 사천 성도, 그리고 하북 고비점 등지로 전송되었으며 각종 닭과 오리 부산물의 유통업체들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왜 식품 안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건가 라고 질문하며
왜 아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건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거의 창자를 씻고 오물에 오리 창자가 섞여 있고 오수 구덩이에서 죽은 오리를 건져서 다시 생산 라인에 걸어놓는 장면을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과연 여러분이 그걸 끓여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티즌들은 역겨워하고 더 분노합니다. 왜 아무도 이를 관리하지 않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몰래 취재한 대화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단속을 받았지만 공장은 멈춘 적이 없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허거에 넣는 거위와 오리 창자 사건은 기자들이 감독관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허거에서 창자를 익혀 먹을 때 감독관들은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식품안전 담당자가 광주 대학교 식당의 식품안전 문제를 고발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식품안전 담당자가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자신이 광주 대학교 황푸 캠퍼스 식당에 새로 입사한 식품안전 직원이라고 밝히며 온라인에 폭로했습니다. 그는 광주 대학교 황푸 캠퍼스 식당의 후방 주방이 매우 더럽고 지저분하며 악취가 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engu열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쌀국수, 습식국수, 면 등을 판매하며 산무식재료, 즉 생산날짜, 생산업자, 생산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곰팡이가 핀 두부피를 학생들에게 먹이고 계란액은 이미 거품이 일어나 있었고 산무 제품인 육류는 검사 보고서도 없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죠. 저는 10월 21일에 입사했는데 그 다음날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현장을 돌아보고 점검했어요. 그때 많은 문제를 발견했죠. 그래서 바로 식당 현장 관리자와 소통했는데 현장 관리자는 이 문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8일에도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학교에 보고를 했죠. 그런데 29일에 출근했더니 제가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주방에 들어가서 점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품안전 담당자는 이후 학교의 지도자들에 의해 업무 그룹에서 제외되었고 학교는 해당 식음료 회사에 그녀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련의 조치들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네티즌들은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라며 비꼬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둘째, 이 식품 안전 담당자가 잘못한 점은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처음 발견했을 때 바로 매니저와 학교 지도자에게 보고했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당신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게 된 거죠. 당신은 식당 매니저를 도와서 돈을 벌어야 하고 학교 지도자의 승진에 기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발해버리니 많은 사람들의 꿈이 무산될 수밖에 없죠. 2024년 11월 1일 이 식품안전 담당자는 우연히 해당 대학교 식당에서 여전히 산무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학생들이 음식을 먹은 후 설사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11월 3일에 이르러 광주대학교 공식 웨이보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측은 초기 확인 결과 당일 식재료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과 당일 폐기 처리 미비, 회계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황푸 캠퍼스 식당이 외부 업체에 위탁된 식당이라고 하며 계약 업체에 기한 내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학교의 태도가 핵심 문제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만약 고발되지 않았다면 이 식품 안전 문제는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교 측에서 말한 관련 문제 책임 부서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추궁하겠다는 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학교와 이 계약업체 간의 관계가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응하는 걸까요? 누구의 이익을 건드린 건가요? 이 이익이 드러나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좀 무섭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